내가 국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는 나의 눈만 내가 아니라 천하의 유심한 눈물을 뿌리는 자 모두 나이며 내가 사회를 위하여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창자만 내가 아니라 천하에 값있는 피를 흘리는 자 모두가 나이다. 결국 단죄는 역사적 사명감에서 역사와 자연의 일체가 되었고 국권 회복에 헌신하는 애국적 힘의 형성을 정신적, 철학적으로 무장에 살고 있는 토끼떼들. 그들은 틈만 있으면 토끼마을로 내려와 죄 없는 토끼들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구렁이 때문에 여름만 되면 겁에 질려 나다니지도 못한다. 한쪽 발이 없는 베베. 그르는 지난 여름 누이 동생 솔솔이와 소꿉놀이를 하다 바로 옆에서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는 솔솔이를 보았고 자기도 한쪽 발을 구렁이가 삼켰다. 또다시 구렁이가 나타나는 여름철 베베는 생각한다. 이렇게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지 않나. 그것도 이 베베 혼자만이라면 모른다. 수망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토끼들이 대대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다니. 생각 끝에 베베는 버섯골로 들어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독버섯을 씹어 삼킨다. 버섯독이 베베의 몸에 퍼지자 베베는 구렁이의 바위골로 달려가 한 입에 재물이 된다. 구렁이는 없어져 토끼들은 예전처럼 마음 놓고 뛰어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씨의 동화는 그러나 아무도 사라진 전뚝발이 베베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끝을 맺는다. 신문이나 언론은 언제나 그 모양이었어. 사실 일제시대가 마감되었을 때 일제 안에서 만들던 신문들은 모두 다 폐간했어. 80년 5월 광주를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하고 또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던 그들. 그 이후 5.60에는 전두환과 함께 침송하고 이제 그 폭력의 역사가 밝혀진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법정에 서거나 또 용서를 비는 경우가 없이 마치 자신들도 피해자인 양 자기네들이 친송했던 사람들을 모두 같은 욕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 당시 언론들이 그 폭력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지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군부 독재라는 게 생겨나기나 했겠다는 거지. 언론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할 때 그들은 손가락 하나 피 흘리지 않고 그저 검열에만 복종하면서 신문사에 앉아 가장 정의로운 척 세상 걱정만 하겠다. 그게 지식인의 양심이며 분의 표현이었던 것. 그리고 그 이튿날 신문사에 나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백만의 독자와 시청자에겐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게 죄악인 줄 알기나 했겠어. 모르니까 지금도 뻐젓이 살아서 전두환 예찬이나 하고 국민의 자유자재로 따위나 거들먹거렸던 기자들이 지금은 부장이나 논설위원이 돼서 이제 전두환 정권 창출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쓰면서 또다시 정의로운 척하는 거라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권력 앞에서는 해도 되는 정도의 비평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개처럼 복종하면서 그들 앞에 앞장서서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게 바로 언론이라고. 그나마 나아졌잖아. 지금도 다를 바 없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프레스 센터에 모여서 언론인들이 그 당시를 증언한다면서. 그렇구나. 당시엔 개처럼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역사의 증언자들 마냥 진실을 밝힌다고. 그럼 그 당시에 자기네들 손으로 썼던 그 기사들은 뭐냔 말이야. 청문회 증인들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듯 오보와 허위 기사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법적 구속을 받아야 한다. 어느 쪽이 충치 예방 운동에 좋을지 얼른 정하기 어려운데 나름대로 각각 장점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꼼꼼하게 담는 것이다. 에로티즘, 쾌락주의 운동, 아내에 대한 욕정도 가늠이다. 남편이 욕정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곧 마음의 가늠이라고 주장한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언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빚어 골치 아픈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교황은 지난 8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리만 여성의 순례자들에게 생활 가문에서 정신적인 가문주는 아내가 아닌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낄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고 욕정을 느낄 때도 똑같이 가문주에 해당한다고 주장. 커다란 개그 프로 청춘 만세를 폐지하면서 출연진인 젊은 개그맨들을 웃으면 보기와요로 옮긴 게 특징. 따라서 기존 출연자였던 구봉서, 이대성, 김희숙, 남철, 남성남 등은 이 프로에서 모습을 감추고 감초 아저씨에만 출연하고 있다. 한편 새로 선보인 개그맨 고영수, 한무 등이 신선한 인상을 주긴 했으나 아직 코미디 연기가 몸에 배지 않은 것이 역력했다.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 31일 최종 결산. 동양 라디오 주최 제3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가 31일 하오 3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막된다. 제1회에서 런웨이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티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징검다리의 이름과 제2회에서 라이너스의 연, 열대어의 신매만이 등을 뽑은 가요제는 당일 TV 녹화했다가 3일 상호 10시 5분부터 정오까지 방영 예정이다. 본선 대회 진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혜옥, 꾸는 소년, 김병진, 소라야, 한정선, 경아, 신명기, 우리들의 겨울, 연명성, 이진관, 그날을 기다리며, 이연옥, 이매계, 이규석, 실패 연속 20번째, 이영애, 건아들, 젊은 미소, 윤승호 외 정사품 말없이, 최광수 외 사, 대상 일명 50만원 트로피, 동상 일명 40만원 트로피, 은상 일명 30만원 트로피, 동상 2명 각 20만원과 트로피, 장려상 3명 각 10만원과 트로피, 가창상 1명 10만원과 트로피. 3대 종교 공통점이 있다. 살인 말라, 거짓말 말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사님. 그리고 죽음에 무관심한 현대인. 자신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신문,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매일처럼 죽음과 접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며 죽음 자체를 자신의 것이 아닌 별개의 것으로 여기고 부정하려 한다. 심지어 일반인들에 비해 죽음에 가까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토마키가 세컨치에서 그냥 또 3회로 눈물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그 여성 관련 소식을 좀 냈으면서 그거 어때? 가슴 예뻐지고 싶어 해가지고 좋잖아. 팽팽한 가슴 만드는 쉐이프업, 뭐 화장품으로도 원로를 찾아서 자유자재할 줄 아는 국민대학 조현희 씨. 이 사람 어디야? 함양대학 국어연구원장 문학평론가네. 안전 기반 위의 민주화 성취. 이제 남은 것은 총화에 위한 노력뿐. 국가 안보 없이 자유민주주의 없다. 국가 특성 따라 민주주의 다를 수도. 다시 시작하는 데로 재출발하자. 광주 사태나 사북 탄광 사태 등 각지에서 벌어진 종교나 학생 데모는 자유의 선용을 지나쳐서 사회의 혼란을 자초하는 과야를 부장님, 그거 아예 제목을 바꾸죠? 이거 왜 이래? 어용을 찾아으로 바꾸자고요. 나라고 별 수 있어.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아니, 그래도 부장님이 막아야지. 내가 얘기해가지고 방위가 그리고 취재 기자 이름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요? 저는 학술담당 아니야. 아니, 학술 담당이라고 쓰지도 않은 기사에 왜 제 이름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신문에 기자 이름 없이 그냥 어떻게 내보내나? 아니, 기자 이름 없이 이렇게 내보내면 되잖아요. 국보에서 꼭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지 않아요? 너무 꼬적꼬적하게 긁지 마. 그러다 부러져. 네, 애저또죠? 저 신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영경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뱀공을 보러 가려고요. 근데 공연하나요? 네, 저 어제 문제가 있었다던데. 공연이요.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걸린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쇠사슬만 없으면 줄줄이 잡혀 들어가도 된대요? 참. 아유, 공연하게 한 거 갖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7시 공연 맞춰서 갈게요. 저 끝나고 저 할머니 집에서 소주 한잔 하죠. 예.
그러면 이따뵙겠습니다. 그런 범죄 집단의 역할을 하고서도 그 죄를 재판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인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거나 정권이 몰락해도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금방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바뀐 정권 앞에 적응하는 간신배 같은 존재. 뭐 언론 통일을 말하지만 그건 일부 언론 노동자들이 있고 방송이나 사주 입장에선 언제나 그 당시 세력자 편에 서는 거지.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하다못해 기업이나 정치계의 비리는 그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발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언론은 이렇게 다 들춰보면 나오게 돼 있거든. 예를 들면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몰아붙였던 기사들 그 뒤엔 암흑의 기사라고 다 써있고 또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이런 거나 여기 원로를 찾아서 같은 거 시루에 아부하는 충성스러운 기사들 그리고 그 기회주의자들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들이 다 신문에 박혀 있거든.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은 피해자인 양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는 거야. 범죄의 인식조차 못하면서. 그리고 여기 전두환 대통령 영웅 만들기 썼던 이윤종 기자 요 얼마 전 전두재판 때 나와서 자기가 영웅시여서 국민한테 소개시켰던 그 전두환하고 오공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비판을 하더구만. 그런 우스운 경우가 어딨냐. 조부산 스님. 원로를 찾아서 새시대는 후대의 메시지 만들 때 오영필 목사 화합된 인간사회 희망이 우리는 정의와 의로움이라는 구호만 부르짖다 도리어 평화를 깼던 아픈 상처를 기억해야 한다. 제 눈에 티끌은 보이지 못한 채 남의 부정을 부르짖다 한 가닥 양심마저 상실해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깨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나보다 남의 잘못을 내세움이 의의가 아니다. 질서라는 원리가 깨지면 양심과 평화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라는 생명의 원리를 망각해왔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이 학원을 떠나 방황하고 정치인이 직분을 망각하고 사리를 탐하고 종교인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기에 집착한다면 살아가는 원칙과 소리와 단계와 절차를 비기하는 생명의 원리를 무산되고 만다. 남을 침범하지 말라. 조용필 첫 영화 출연, 재기 첫노래로 창밖의 여자, 정상을 되찾은 돌아와요 부상왕이 조용필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영화계에 출연한다. 시나리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가제를 기획 중인 태창은 조용필을 주역으로 발탁하는 동시에 주제가와 배경음악까지 맡았다. 처음으로 영화에 나온 인조는 이 작품에 자신의 보컬그룹 위대한 탄생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김자옥, 최백호 결혼.